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재벌 3세들 마약 거래 비트코인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죠?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 창업주가 최 씨 맞겠죠? 현대그룹 손자 정모 씨, 뭐 이런 분들이 현재 마약 투약과 구매 혐의로 구속되고 입건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국 일부 주에서는 현재 대마가 액상으로 판매되거나 과자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이게 많이 좀 유입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텔레그램 메신저로 공급 체크하고 접근을 했고, 텔레그램 메신저죠. 그 다음에 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공급책으로 연락이 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줬습니다. 돈을 보내줬는데 이 공급책은 이 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마약을 샀다는 거죠. 대마를 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한 게, 이제 범죄 자금에 암호화폐가 활용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범죄 자금을 암호화폐 활용선에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그 규제가 좀 더 심각해질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뭐 마약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뭐 자금 세탁, 마약, 불법 콘텐츠 거래. 여러분 불법 콘텐츠 요즘에 연예계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콘텐츠 거래 뭐 이런 거 난리인데, 살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 2018년에 경찰에 신고된 의심 거래만 7천 건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다크넷에서 마약 거래 단속을 해봤는데 200억을 압수했다고 그래요. 비트코인을 200억 원어치를 압수했고, 벨기에에서도 최근에는 단속에서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의 그 비트코인을 압류했다고 합니다. 이 참 걱정스러운 얘기들인데요. 이 사실은 우리 암호화폐 거래가 P2P 거래로 하기 때문에 제3자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블록체인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길 때마다, 왜냐하면 재벌 3세들이라 그러면 사실 해외 유학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마약이나 이런 범죄의 연료가 돼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상대국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범죄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상대국에서도 결국 막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저께 저희가 이슈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죠.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를 대안 중에 내놨다는데 이게 대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런 일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하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사한 뉴스인데요. 빗썸 암호화폐 입금 중단 요청. 아시다시피 저희 이슈 분석 시간에는 어느 특정 거래소나 특정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9일 날 사고가 최근 발생했죠. 최근 발생한 횡령사고 조사를 위해서 입금을 중단한다라는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 날 140억 원어치 이오스가 비정상 출금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청 사이버센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별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빗썸 측에서는 별도 안대 전까지는 입금을 중단한다라고 공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입금이 되기 시작하면 섞여져 버려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 같은데, 내부자 행위로 의심된다는 발표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대형 거래소가 이런 사고로 계속 되게 되면, 우리 이슈 분석 시간에도 차트 분석 시간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현재 하락이 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형 거래소가 이렇게 사고를 일으켜버리면 누가 피해 봅니까?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거래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좀 내부망도 좀 단속을 하시고 보안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는데요. 자, 이번 이런 사고를 계기로 내부적으로 보안 사고 막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라는 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빗썸하고는 상관없지만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확장성과 개인정보 보호 보안성이 관건이다라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비탈릭 부테린, 잘 아시죠 여러분? 이더리움 청취자, 이분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블록체인과 미래 정책 좌담회에 참석해서 한 이야기랍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국회 뉴스를 보면서 사진을 잠깐 봤는데, 국회에서 주최하긴 하셨지만 거기에 관련 업계가 이제 주관을 하셨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하셔야 되는데 업계에서 꼭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지 하는지 답답한 사정인데, 부텔린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제 확장성이 중요하고 개인정보가 중요하고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암호화폐가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는 게 다른 거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개인정보 보호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 ATM 기계만 가서도 여러분들 이용하실 때 뭐 이게 현재 뭐 혹시 노출된 거 아니냐, 비밀번호 누를 때 꼭 가리고 눌러라, 혹시 보이스피싱에 어떤 조직에서 뭐 누구의 요청해서 송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보안 문제, 저 앞에 빗썸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안 문제는 뭐 제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그만큼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해결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부텔린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프로젝트 실패는 신생 산업이 겪는 과정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 1초당 트랜잭션이 15건에서 30건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 2.0을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문제 보호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키 보안성 해결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기술성 특이성으로 아직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앞으로 유용하게 쓸 것이냐 얘기했더니 뭐 보험과 송금, 뭐 결제, 그다음에 공유경제 유망하다고 했는데, 뭐 무역 부동산 등기 이런 데도 뭐 유망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공의 관건에 대해서 부텔린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직접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